오늘 뭐 꽃잎이 막 휘날려요. 재훈아 꽃잎 휘날리는 거 봤나? 예, 봤습니다. 기분이 어떻든?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잖아. 파리에는 노틀담 사원이 불이 났죠. 많은 사람들이 스케하고 보면 산불 조심, 불 조심해야 돼. 이번 시간은 사실은 지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명상의 소위 립바나 마지막에 이르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를 막가파라 5분의 5 지점이라 그래서 우리 의식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 약간 불교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보충 설명을 전 시간에 하려다가 전 시간에는 사띠가 성승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삶이 어떻게 하면 무위의 삶을 사는지 청정하게 되고 해탈 열반에 이르는 그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 그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힘이 약해서 유의의 삶을 살고 오염되고 괴로움을 향해서 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 114페이지인가에 있는 그 그림도 있었죠.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전전 시간에 우리 명상이 소위 초월의식 이 뇌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스쿨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우리 박문호 교수님 책, 이 책이죠. 스쿨 교재죠, 그죠? 내 생각의 출현. 다시 한번 교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교수님 건강하십시오, 항상. 우리 또 한 번 더 박수 한번 칩시다. 박문호. 교수님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책에 초월의식, 18강에 뭐 의식한다는 것, 뇌와 의식이라는 장이 있고요. 19강에 보면은 꿈꾸다, 뇌와 꿈이라는 부분이 있고, 20강에 보면 현실 너머를 깨닫다, 뇌와 초월 의식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스쿨은 뭐 동네 축구고 사실 아마추어라서 전문적인 뇌과학 지식은 사실 우리가 없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박문호 교수님의 공부 방법이 뭐라 그랬죠? 네, 탑다운. 사실 업다운이라 해야 맞는데 탑다운 방식을 교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한다.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된지 몰라, 우리는 사실. 그러나 결론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 좀 알고, 우리가 뭐 각자 뭐 여기에 다양하게 이제 자기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실 잘 모르지만 지적 호기심이 우리가 다 또 충만하고 나름대로 이 학당에서 이런 걸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호기심을 이걸 한번 건드려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수님 이 책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 한번 공부도 해봤고 읽어보고 지금까지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참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초월의식, 홀링스 잭슨이라는 분이 이 5개의 뇌 부위와 신경 부위와 관련된 그 구분 중에서 변형계와 시상하부 쪽에서 일어나는 초월의식, 결국 이거는 결국 명상하고 관계 있는 거죠. 저희들이 뭐 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명상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틀담 사원 불타고 있다는데 형님 한번 파리 노틀담 사원 구경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무릎 성당은 그게 그거라 가지고 비로소 근데 단지 되게 컸다. 크다는 느낌. 거의 노틀담도 파리서양 우리나라 노틀담 고추라는 그 소설 영화 그런 것 때문에 작가가 빅토르 위고가요. 예. 우리 앤서니 킹하고 그 여배우가 누구야? 그 이쁜 그 영화로 그 꼽추 과시모도 종치기. 예. 그 영화는 제가 봤는데 저는 책을 못 읽었습니다. 불났으니까 우리 노틀담의 그뭐 꼽추인가 그 원작 책 한번 구입해서 갑자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났어요. 불이 났다는 거. 우리가 사실 명상은 결국은 우리 삶을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적인 그런 초석을 다진다 그럴까? 그런 힘을 기른다 할까?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좀 하는데 부처가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불났다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부처가 어떤 말 했냐면은 이 세상은 불타고 있다는 말을 했어. 끔찍한 얘기지, 그죠? 세상은 불타고 있다. 김부련 선생님 이 말에 부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지금 어떻게? 지구의 그 가운데 핵이 예. 아, 멘트를 경험이. 네, 예. 핵이 다 알고 그 지금 뭐 백두산 화산이 곧 저게 활화산이 돼서 분화가 폭발할 것이다 하면서 요즘 약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집안 일이나 신경 쓰지 왜 북한에 폭발하는 장백산 그러죠. 중국에서는 중국하고 북한이 신경 써야 될 일을 우리가 왜 오지랖 넓게 신경 쓰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잘 모르겠고 뭐 하여튼 그것도 불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처가 세상은 불타고 있다. 이 불이 어떤 불일까요? 본경이 뭔 불이고 이거? 노틀담 그 뭐 대성당이 그냥 불타는 그런 불인가? 마음의 불인가요? 그렇죠. 예. 이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 욕망으로 들끓고 있잖아.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욕망에 들끓는 것을 불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실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다 불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욕망의 불이 꺼진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이 불교에서 이걸 열반이라고 해요. 예. 욕망의 불이 꺼진 자. 이거를 열반이라고 그러죠. 이 욕망의 불이 꺼지는 상태가 되면은 열반에 들었다는데 이게 이제 초월 의식이 이 명상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이게 완전히 꺼져버린다는 거지. 근데 완전히 꺼지면 우리 살 수 있을까? 잘 모르겠고 적절한 욕망, 필요한 욕망은 사실 우리가 저는 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과도하거나 도를 넘거나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 안 되지만 어찌됐든 불타고 있다. 한쪽은 불타고 한쪽은 꽃이 피고 뭐 그런 게 세상이지. 우리가 이 초월의식의 명상의 단계에 이제 마지막 단계를 닉바나라 그래요. 이 닉바나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빨리오고 산스크리트는 니르바나 그렇죠? 사실 같은 말인데 이 닉바나 그러고 이거를 우리 이 마가 파라라 해서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
이 마지막 단계를 이 책에서는 5분의 5 지르는 거예요. 그 명상이 이제 1단계에서 5단계까지입니다. 1, 2, 3, 4, 5 이렇게.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인간 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은 부처 시절이야 뇌과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몰랐죠. 그냥 경험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제가 그래서 공간 지각력이 사라지고, 그죠? 의식 아르마리가 사라지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관념이 사라지고, 내 거다라고 집착하는 그 의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 이게 뭐 생각이다, 생각이 아니다라고 뭔가는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거를 공식, 참 공무변처, 뭐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는 느낌도 사라지는 상수멸. 이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이거는 뭐 명상가들 사이에서 특히 불교 쪽에서는 이렇게 경험칙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현대에 와서 과학자들이 인간 뇌에 대해서 이제 집요한 연구 끝에 사실은 이게 뇌과학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죠. 어찌됐든 지금까지 밝혀놓은 것에 의하면은 이게 수정될 여지는 있겠지만은 이 단계에서 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밝혔다는 거지. 제가 오늘 우리 이 공부를 해보는 것은 소위 이 열반이라든지 뭐 명상의 극에 관한 이 마카파라 5분의 5 지점에 이르러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동네 축구니까 뭐 압니까? 잘 모르지. 근데 이 보스들이 이런 단계에 이르러서 이 극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한 부분이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지 이게 몸 바깥에 있거나 무슨 환상적이거나 무슨 저기 무슨 하늘에 따로 떨어진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이것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럼 이게 뭐라는 거죠? 가능하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가져보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뭐 엄청나고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깨달아보고 이걸 너무 신비화해가지고 뭐 이래가 뭐 깨달음이 되면은 무슨 이게 완전체가 된다든지 이런 황당한 얘기는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이걸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이건 뭐.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과학적으로 사유하고, 과학적으로 행동하고, 과학적으로 말해도 충분히 자유롭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 명상가들이 추구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적 삶을 추구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죠. 지금 다 내가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당시에는 이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내과학적 측면에서는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뭐 노트르담 대성당이 빨리 복원이 돼서 저는 뭐 가서 구경도 못했지만은 그 복원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한 10년 걸릴까? 복원 안 돼요. 하긴 뭐 우리나라 것도 아직 다 못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소위 앤드류 뉴버그라는 분이 이 마지막 초월의식의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이런 제 현상들을 내 과학적인 어떤 지도로서 이렇게 우리가 좀 있으면 그걸 볼 텐데 보기 전에 우리 뇌의 기본적인 위계 시스템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고 다시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뇌는 크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박문호 교수님 책에 보면요. 파충류, 네? 그러니까 이 파충류 단계에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이제 그 본능, 내가 이렇게 진화했죠. 진화의 산물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처음에는 신경 말단에서 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왜 뭔가를 먹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잡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을 고도하기 위해서 신경이 점점 발달해서 이게 뇌로 진화를 했는데 그럼 맨 처음에 가장 초기 단계의 뇌는 파충류의 뇌와 비슷했다는 거지. 그럼 그게 뭐하고 본능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래야 이제 포유동물이 좀 되면은 거기에서 감정과 기억을 저장하고 뭐 하는 그런 뇌의 기능이 이제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대뇌 피질 이쪽이 발달을 해서 통합적 사고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그림을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이게 소위 이게 본능과 관계 있는 소위 파충류의 뇌다 이거야. 그럼 요게 좀 더 발달하니까 뭔가 주변 더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리면 되지. 이게 이제 기억하고 감정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변형계라든가 시상하부 요거와 관계가 있는 거지. 예? 그런 기억, 감정.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이렇게 발달해 이렇게. 이게 대뇌 피질이라 해서 이제 비교 예측 분석하고 생각을 이렇게 통합하고 뭐 이런 작용하는 이게 이 피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생긴 거라고 봐야지. 초창기에는 뭐 저는 잘 몰라도 뭐 이런 거 없었겠지. 지금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제 따져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뱀 같은 거 보면은 왜 그리 징그러워할까? 그런 거. 그게 뭐 이 안에 본래 들어있는 거 아니냐. 예. 파충류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대성당에 불 탔잖아요. 가슴 아프죠? 가슴 안 아픕니까? 코 큰 놈들 뭐 주거동네 뭐 건물 하나 불 타는 거 타든지 말든지 가슴 안 아파? 뭔가 가슴 아프잖아. 그걸 컴패션이라 그래. 컴패션. 예? 맞나? 봉기야. 스펠링이. 이게 그럼 옛날에 그거 뭐야? 그 뭐 다 뭔가 유명한 구절 있잖아. 네. 아프냐. 네가 아프냐?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그러면 사실 사랑 모르면 돼. 개뿔 뭐 그렇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 아파하면은 인간이 그게 이 내각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연구거리야 이게. 왜 인간은 이런 어떤 자비, 사랑 이거를 기본적으로 타고날까? 그래서 이것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계산되고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아니야 그거 관계없이 무조건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에게 그냥 막 도와주려고 한다. 그럼 여러 가지 뭐 뇌과학 책에서 해석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 하나의 그 뇌과학에서는 일종의 이게 화두야. 그 여러분 그 일리아드 있죠? 이 얘기 나오면 또 얘기가 좀 새는데 그 보면은 왜 우리가 그 트로이카는 영화 있잖아. 네. 그 누가 나오는 거야? 그 잘생긴 영화 배우 있잖아. 그 이혼했잖아. 생각 안 나, 신경쓰다. 근데 그 뭐 트로이라는 나라가 실제했느냐 뭐 이런 역사적인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제가 왜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컴패션이라는 일리아드, 브래드 피트, 그렇지. 잘생겼잖아. 봉규보다 못생겨도, 응? 제고보다는 잘생겼잖아. 응? 근데 그 아킬레우스가 예? 그 뭐 헥토르 아버지가 그 트로이의 성주야 성주 왕. 그 왕 이름이 뭐더라? 최고 한번 찾아봐라. 프리아모스.
프리아모스야, 그 왕 이름이. 헥토르의 아버지지.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약간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이 트로이의 프리아모스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 헥토르하고 둘째 이름 뭐야, 문제 있는 놈. 그때 헬렌을 보셨어. 그렇지. 그 이제 스파르타에 뭐 놀러 갔나? 그거 갔는데 그 스파르타 왕의 왕비가 헬레네카는 여자가 진짜 이쁜 여자 하나 있었어. 있었는데 이 여자를 이거 헥토르 동생이 데려와 버려. 꼬시가. 근데 아가멤논이 그 옆에 스파르타 옆에 뭐 그러니까 자기 형이지 형. 당시 그러니까 그 왕이 직접 오진 않고 형인가 그러니까 맹주 아가멤논한테 가서 좀 작살 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데 그때 왜 헬레네를 왜 이 동생이 취하게 됐냐면은 뭐 재밌는 얘기인데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하고 제우스의 부인 이름이 뭐야? 헤라나? 뭐 하여튼 여자 셋이서 무슨 내기가 붙었어. 뭐 그런데 누가 제일 이쁘냐 뭐 이런 얘기인지 뭐 한 내기가 붙었는데 그 심판을 이 프리아모스 둘째 아들 야 이름 뭐야? 재건 한번 찾아봐. 그 찾아보는데 트로이라는 찾아보면 그 이름이 나와. 풀이 뭐 하여튼 있어. 얘한테 심판 좀 봐달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세 사람이 자기가 이기면 나는 너에게 이걸 준다라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헤란가는 뭐 권력을 주겠다 그랬고 또 한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를 주겠다. 세 번째 아프로디테가 제일 이쁜 여자 줄게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자식이 뭐 바람기가 있는지 그럼 난 제일 이쁜 여자가 좋아 이 생각을 갖고 아프로디테를 이기게 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제일 이쁜 여자가 스파르타 왕의 왕비인 거야. 그런 설도 있고 뭐 그래가 했다는 것도 있고 뭐 둘이 눈이 맞아가 도망쳤다는 게 있는데 어찌됐든 트로이 영화를 보면은 그 헬레네를 데리고 와버리잖아. 와버리니까 이제 아가멤논이 이제 그 동생이 이제 뭐 내가 복수해줄게 하고 이제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그게 이제 장군이 누구야? 아킬레스잖아. 아킬레우스 칸. 네. 그 이제 아킬레우스가 와가 이제 트로이 성 바닷가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이제 치르잖아. 치르는 가운데 이제 어찌됐든 아킬레우스의 사촌이 죽어. 그 죽는데 동생이자는 얘기도 있고 뭐 아킬레우스 억수로 사랑했다는 게 남자를 사랑했는데 뭐 그래가 뭐 아킬레우스 열을 받아가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트로이 성 앞에 가서 헥토르 보고 야 맞짱 한번 뜨자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야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래 헥토르가 이제 찾았나 재구나. 헥토르 동생이 뭐고? 아직도 못 찾는 니는 뭐 컨맨이가 찾았습니다. 뭐라 있노? 우리 명상은 굉장히 자유로운 데 가서 괜찮아. 혼자 자유. 맞아, 봉주가 화요일만 되면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나라고 그랬지. 하여튼 그래 거기서 맞짱을 뜨는데 한 칼을 가잖아, 그지? 포세이돈, 제우스의 동생 포세이돈. 아니고. 제우스 말고 동생 말고. 트로이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헥토르의 동생. 헥토르 동생이 있어. 페리스 오케이. 페리스. 페리스 오케이. 그 마가 이제 결국 문제지. 그래 헬레네하고 이제 와가 이제 거기서 이제 형하고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은 이제 아킬레우스하고 헥토르하고 싸우는데 뭐 잽이 되나? 그래 죽여가지고 그 묶어가 질질 끌고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아가멤논의 그 진영으로 가버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 컴패션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지 않으면 영원히 잠들지 않는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은 끌려가 지가 프리아모스가 혈혈단신 그 밤에 혼자 찾아간다니까. 아킬레스를 찾아가.
그 진영이 이제 가서 아킬레스한테 무릎을 꿇고 뭐 발에 입을 맞추는가 손에 입을 맞추면서 울면서 내 아들 좀 돌려달라 시신을. 그 장면에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했게? 영감쟁이 미쳤나 당장 모가지 쳐라 이랬으면 영화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 치도 그 일리아드의 한 장면에 이게 명장면 하는데 그 붙들고 울어.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인간이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럼 프리아모스 입장에서 얘기했지. 니도 뭐 너그 아버지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 됐겠지. 그 울면서 막 데려가서 이래가지고 이게 이 컴패션이 작동하는 그 유명한 그 순간이고 그 일리아드에서는 가장 명장면으로 이게 묘사가 돼요. 그 이후에 뭐 싸우다가 뭐 함락되고 트로이 목막 어떻게 되고 그거는 뭐 그 이후의 문제인데 어쨌든 인간이 컴패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이건 내과학에서 앞으로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 뇌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림으로는 대충 이래요, 그죠? 밖에 게 가장 늦게 진화한 거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DNA 피질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바깥주위에 주로 해당되죠. 우리 기억 뭐 이런 것들이 저장돼. 변형계 시상은 이쪽이죠, 그죠? 시상하부, 통제센터, 본능, 뭐 내교 여기에 해당하나? 이쪽에 주로 해당하죠. 요거 한번 보면은 DNA 피질은 변형계와 시상 쪽에서는 감정 감각이 있고, 이거 홀링 잭슨이라는 분이 여기 감정 있는 자율신경계 총괄하는 요거하고 요 관계가 있고, 내교는 심장, 삼킨, 기침, 호흡 이것도 뇌간.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잭슨이 그물 형성체라 그래서 요거를 따로 하면 뇌간 쪽을 그물 형성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걸 한 번 정도 우리가 안다는 건 대단한 거야. 한 번도 얘기 못 들었죠.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한 번, 야, 우리 뇌에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있구나는 정도만 아는 것도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학당 아이가. 우리 사실 이게 뭔지 몰라. 모르는데 박문호 교수님 책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써놨고, 이거는 심장 박동이라든가 음식 삼키기 뭐 기침하고 호흡하는 거와 관계 있다. 이쪽이 생명의 하여튼 이게 보통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경우에 뇌간마비로 죽는다라고 진단을 많이 해요. 이게 생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쪽인데 그물형성체 쪽.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뇌교, 뇌간, 뇌간. 이게 아마 형님 줄기 간자가 내가 내 간이 내 사이를 말 뇌교는 다리 겹자 갖고 예. 뇌교는 그 좌뇌 우뇌를 사이 간? 다리 갖고 뇌간은 사이 그 대뇌와 소뇌 사이라는 그 사이라고 보면. 예. 아니 뭐 줄기 줄기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뜻이.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가는 연수는 내장 뭐 반사 처리하는 데도 있고 내장 교감신경. 저는 모르겠는데 내장도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있고 자율신경체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체계가 내장 쪽에 작동하는 게 있겠죠. 심장 같은 경우는 내가 통제가 되나? 가만하면 지 알았어요. 움직이고.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내장 중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나? 심장은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그전에는 이제 폴 맥클린이라는 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개로 나눠가 뇌간, 변형계, DNA 피질. 여기 가장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DNA 피질 쪽에 전두엽, 쪽에 환경 변화와 패턴을 인식하는 뭐 그 외에도 많겠죠. 뭐 아주 고등한 뇌의 어떤 테크닉을 처리하는 거고, 변형계는 감적 입력, 기억. 우리 전에 그 파페츠웨로 공부할 때 어땠습니까? 기억은 반드시 감정을 동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같은 데서 처리돼요. 이게 제가 옛날에 30대 그 환자를 무슨 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해마를 잘라낸 거지, 그죠? 간질병, 예. 그걸 뭐라 하노? 좀 더 내전증. 뇌전증. 예. 그거를 해마를 잘라내 버리니까 이 장기 기억이 안 되는 거야. 그때만 해도 이 부분은 감정만 처리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수술 결과에 그 환자가 그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초 전에 일을 기억을 못 하니까 아, 이 부분이 기억까지 컨트롤하는 부분에 가는 걸 그때 알게 됐지. 그러면 유명한 뇌과학이 이랍니다. 새말뚝 바뀐 얘기라든가, 그죠? 봉사장에 그런 여러 가지 뇌과학 제품 많이 나오죠. 시상 하부에는 자율신경계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아까 얘기한 뇌관은 심박에 음식 삼키기, 뭐 호흡 이런 거고, 척수신경계에는 골격근 내부 장기에 관한 여러 가지 신경체계에 대한 이런. 우리가 이제 이렇다 하는 건 우리 사실 우리 인문학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상식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죠, 그죠? 정확하게는 아니라고 이제 이 정도 우리 다 알고 있어. 예? 서울 사람들이 잘 모를 거야. 응? 우리 학당만 알고 있잖아. 박문호 교수님 책 이거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전에 공부한 그것도 있잖아요. 뒤에 보면 우주를 기본 입자들 상호작용 이런 것도 있다. 정말 훌륭한 책이야, 진짜.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스쿨에서 공부하는 이 명상의 아까 얘기한 용광의 불이 꺼진 단계, 아까 얘기한 뭐 비상 비비상처, 상수멸 그런 니바나의 경지, 마카파라 5분의 5의 경지에 갔을 때 이 초월 의식이 어떤 형태로 뇌에서 작용하느냐 라는 부분을 이제 앤드류 뉴버그라는 분이 그때 밝혀서 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안 했죠. 근데 이 초월 의식이 주로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요것만 좀 알아놓으면 돼. 변연계와 시상 하부 쪽에서 일어납니다. 주로. 근데 사실은 끊임없는 인지훈련, 우리가 전두엽을 통해서 인지훈련을 하는데 이 마지막 폭발은 여기서 일어난다. 여기에 이제 계속 인지훈련을 하지만 결국은 변연계와 시상 하부에서 이 초월 의식의 마지막 단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앤드류 뉴버그라는 분이 뇌 지도를 그렸어요. 공개에 좀 꺼내라.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치우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뭐 대충 됐지? 조금 뒤로 할까? 자, 이 그림이 박문호 교수님께서 이 앤드류 뉴버그라는 사람이 명상 상태와 관련한 뇌 연결 지도 그린 것을 이 뇌 생각의 출현이라는 책에서 인용해 놓은 부분이 교수님 책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 알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렇게 명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뇌 지도 속에서 뭔가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지. 여기에 있는 개념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야,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도 이 명상이 이게 뭐 그래서 이분이 이 그린 이 패턴이 100% 정확하냐? 저는 뇌과학자가 전혀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 100%는 아닐 거야. 근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된 내용 중에는 이게 가장 근접한 것이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물 교수님 소개해 놓은 것이니까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이분이 랜드류 뉴버그라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 스쿨에서는 여러 번 사실 좀 언급이 사실 됐었죠. 그래서 이 플러스는 증가를 얘기하고요, 마이너스는 감소, 실선은 흥분, 이건 억제, 점성을 이렇게 하는 억제를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뭐 비슷하게 좀 그린다고는 했는데 이게 뭐 본 게 잘 그렸나? 네,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지? 네. 이건 유튜브에서 옆으로 뭐 이렇게 하면 괜찮지 이런 거는 해석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산스크리트 중에서 크샤트리아 계급이 쓰는 로얄 랭귀지이기 때문에 뭐 서울 사람들이 쓰는 그런 기계 갖고는 좀 해석이 잘 안 되지. 자, 여기서 우리가 뭘부터 먼저 하냐면은 요걸 한번 보면 돼요. 수입로 차단가. 여기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냐면은 아까 우리가 시상 거물액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아까 변형계하고 시상 하부 쪽에서 뭔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서 뭔가 작업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위쪽에 어떤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뭔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수입로 차단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스위치가 오프되는 거야. 쉽게 전기를 꺼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가는 걸 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뭔 얘기인지 아나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냥 한번 읽어나 봅시다. 그럼 뭐 그렇겠네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 이 좌뇌는 우리가 뭘 인식한다 그랬죠? 자아상. 자아라는 칸이 뭡니까? 보통 나라는 범주는 뭐야? 본게 나라는 범주는 어디까지 있노? 털까지가 낸가?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내 팔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게 낸가? 내라고 느끼는 건 우리 육체에 어느 정도 한정된 의미잖아. 팔이 있고 다리가 뭐 있고 이런 걸 느끼는 것을 자아상. 우리는 늘 나를 인식하고 사는 것은 주로 이쪽 좌뇌 쪽에서 담당을 한다 그래요. 이쪽 우뇌는 그럼 뭡니까? 이거는 세계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세계상은 내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칠판이 있고 뭐 이렇게 책상이 있고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 밖의 것들, 멀리 우주 끝까지 우리 뭐 세계상을 인식할 수 있잖아. 그러한 것을 인식하려면은, 자아상을 인식하려면은 내 내부에서 뭐가 올라와야 돼? 신경 체계를 통해서 뭐가 올라와야 되지? 정보가 올라와야 되잖아. 이 발가락에, 엄지발가락 정보가 내한테 이렇게 교감되지 않으면은 인식할 수 있을까? 인식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정보가 올라오는 거를 못 올라오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정보들, 저 시계가 보이고 뭐 이렇게 책들이 있고 이렇게 탁자들이 있는 이 정보들이 내 눈과 귀 이런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체계에 전달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바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 정보가 차단되는 것을 이 앤드류 뉴버그라는 이분은 수입로 차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명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차단이 돼서 뭐가 사라진다 결국은?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자아와 세계가 사라져요. 왜? 정보가 차단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명상이라는 결국 뭘 향해서 달려간 거야? 한번 이 스위치를 한번 꺼보려고 10년, 20년 한번 어마어마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꺼져라. 그래 꺼진다. 그래 스위치 끄고 왜 됐단 말이야. 여러분 내가 이 책 중에요. 뭐야 그거. 제가 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부분입니다.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이라는 책이에요. 자, 깨달았다 치자. 이런 현상이 와서 완전 대단한 뭐 성철 스님이나 부처급이나 뭐 이런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 그것도 춤도 덩실덩실 추고 뭐 오도송도 한 불렀어. 근데 옷 더러워지면 뭐 해야 돼? 빨래 해야 되잖아. 응?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뭐 갑자기 세상이 뭐 천지개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 나중에 우리 한 번 더 얘기해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깨달음과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이런 어떤 일들 먹고 사고 뭐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생존해야 되는 부분과 이 깨달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건 냉철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너무 신비화하면 안 된다라는 게 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수입로가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이 메커니즘을 여기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자 그럼 좌뇌는 자상, 우뇌는 세계상이 사라진다. 그 어떤 형태로 사라지느냐? 이게 뭐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지. 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네. 전전두엽, 전전두엽, 글루탐산, 글루탐산, 베타 엔돌핀. 베타 엔돌핀. 이게 뭐 영어로서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게 뭐 나나 다지는 뭐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증가한다고 돼 있어. 아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부 풍경이야 이거. 아니 모르겠어 나 뭔 말인지. 솔직히 글루탐산이 뭔지도 모르겠어. 베타 엔돌핀 뭔지 아나? 공주야. 엔돌핀이 솟구친다 이건 안 돼. 그냥 엔돌핀도 아니고 뭐 베타 엔돌핀이야. 알파, 베타, 감마 뭐 중에 베타 엔돌핀. 응? 영양소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글루탐산 영양제라고요? 영양소. 아주 훌륭한 답변이십니다. 우리 이게 아름다운 공부죠. 한번 찾아봐. 여기에 뭐 괜히 아는 체가 화학 기호되고 이러면 이건 우리는 그정 몰라도 돼. 하여튼 자 실상그물에 시상그물에 가바, 가바, 상후두정력, 상후두정력, 해마, 해마, 편도체, 편도체, 외측 시상하부, 외측 시상하부, 동쪽 솔기해. 동쪽 솔기해. 이게 뭔 말이고 이거? 동쪽 솔기해 참. 세로토닌 어디 많이 들어보는 게. 네. 세로토닌. 세로토닌, 자 이쪽이 우체, 송가체, 송가체, 멜라토닌, 멜라토닌, 등쪽 멜라토닌. 등쪽 멜라토닌, 이쪽이 교감신경계가 되네. 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 네, 좌뇌는 교감신경계 쪽인데 이쪽에 붙어 있는 같이 작동하는 거 한번 읽어보죠. 시상하부 궁상해. 시상하부 궁상해, 또 나오네. 베타 엔돌핀. 베타 엔돌핀, 이거 뭐 좋은 모양이야. 이거 나오면 되게 기분 좋을 거예요. 기저해. 아세트콜린. 아세트콜린, 뭔 말이야?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어? 이래가 뭐 작동해 한다니까 뭐, 야 이거 뭐 명상이라면 뭐 그냥 뭐 머리에서 뭐 쿵 하고 일어나기 아니라는 거지. 우리 그 정도는 알 수 있게 되잖아. 이 정도 가지고. 자 우뇌 쪽에 다시 전전두엽, 전전두엽, 글루탐산. 글루탐산, 여기는 베타 엔돌핀 안 나오네. 그건 없고 또 뭐 나다 다이지 뭐뭔 말이고 모르겠고 똑같네. 시상그물에 시상그물에 가바, 가바, 상후두정력, 상후두정력, 똑같네. 해마, 해마, 편도체, 편도체, 배내측 시상하부. 배내측 시상하부, 요거는 외측 시상하부인데 요거는 내측 시상하부.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뭔 말이고? 부거대세포핵. 부거대세포핵. 혹시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있으면 저마들 만혹하겠네.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스쿨에 와서 강의 한번 해주십시오. 박문호 교수님 오시면 되고 영광입니다. 청반핵. 청반핵,
마이너스 n이 이거는 뭐야? 이런 게 있다 카이. 카이.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산스크리트에 분명히 있습니다. 카이. 이거는 서울 사람들은 이 발음이 안 돼요. H 발음이 안 된다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은 봉기야. 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물어봐라 나한테. 원장님 식사하셨어요? 원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다 카이. 이게 오리지널 산스크리트 크샤트리아 계곡의 로얄 랭귀지야. 여기서 왜 경상도 사람은 이거 먹었다 하면 안 돼. 먹었다 발음이 좋아. 묻다. 무타카이. 묻다 좋다. 그럼 자 먹었다 발음이 쉬워. 묻다가 쉬워. 묻다. 그렇지. 그거 밭에서 뽑는 거 말합니까? 그 겨울에. 무시. 제주도 말로 무수라는. 아니, 갑자기 좀 이게 다른 건데. 이것도 무시가 아니고 우리 무시라 하잖아. 먹고 무식하죠. 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무라고 발음하긴 하지, 그죠? 원래는 이게 무수 또는 무시라고 발음이 이게 오리지널 산스크리트야. 산스크리트 뭐다? 로얄. 오리지널 우리나라 말이라. 먹었다 이거는 개뿔 이거 다 이거야. 그냥 무시 좋은 말이야. 밥 먹었다 해야지. 밥 먹었다. 아니, 막 불편하잖아 발음이. 괜찮아. 좀 실실 샌데 이거. 아, 너 봉기는 예를 들어 감기 다 났냐? 그럼 원장님 괜찮습니다. 다 났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사투리 쓸라 참 사투리 하는 거. 초전 방언 쓸라 이렇게 잘 안 쓰이잖아. 걔는 어떻게 쓰노? 그냥 걔는 참 괜찮다 이렇게 쓰나? 이거 맞습니까? 괜찮다 이렇게 쓰는 거? 경상도에서는 왜 쓰노? 그렇지. 걔 완전 이기하네.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 우리는 왜 합니까? 우리가 끊노 원래.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은 진짜 난다. 이게 표준말이 되니까 할수실에 썼는데 이 경상도 얘기 안 쓰잖아. 야, 어떤 놈 개안타 그러잖아. 발음이 얼마나 편하노? 개안타. 이게 오리지널 표준말이라니까. 박진승이 전라도에서는 괜찮아를 뭐라 합니까? 개하나? 뭐 비슷하겠어. 개하나? 개하나가 그래도 괜찮다보다는 훨씬 발음이 편하잖아. 그러니까 서울 촌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굉장히 불편하게 발음하잖아요. 언어가 어떻게 돼 있지? 발달이 안 된 거지. 맞아. 네. 저 괜찮다. 저 사례 보면 관계하지 아니하다의 줄머리라고 나와 있거든. 관계하지 아니하다. 그럼 개안타도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관계 없다 뭐 이런 뜻인가요? 괜히 괜찮다란 말을 풀어쓴 건데 실은 그러니까. 그건 말로서 말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괜찮다가 맞아. 이게 정확하잖아, 그죠? 편하지 말은 편해. 뭐 하다가 여기까지 다 버렸노? 카이 하다고. 카이. 네. 카이가 왜 카이? 카이가 왜 나지? 맞다 카네. 진짜 이게 맞다 카이. 우리 진짜 사투리를 아껴 쓰고요. 사투리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만년 먹은 도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밑에는 모르잖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서울말 알아요, 몰라요? 홍규 너 밥 먹었어? 이래 할 수 있잖아, 우리 할 수 있는데 밥 먹나? 밥 먹나? 이거 훨씬 발음이 좋잖아. 진짜 어디까지 했노? 전 몰라도 걔한테 카이. 이게 뭐 말인지 몰라도 돼. 전대상회, 전대상회, 측자해, 측자해, 외측설상체, 외측설상체, 후외측해, 후외측해, 글루타민, 글루타민, 선조체, 선조체,
흑질, 흑질, 배쪽 지상, 왼쪽 시상, 시상핵, 시상해, AVP가 뭐? 뭐 할 게 있네 이런 거. 실방핵, 실방해, 코르티졸. 크로티졸,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작동한다 이거지 뭐. 우리가 뭐 아나. 근데 대한민국 어느 인문학당에서 이거 한번 읽어보는 학당이 있겠나? 이거 뭐 대학교 뭐 저기 박사가 만약에 의과대 다니시는 분들이야 이거 뭐 줄줄줄 나오겠지만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이래 보냐? 이게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 박문호 교수님이 써놓은 이 책 내용을 잠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명상의 그러니까 그게 간다. 여기서 이제 이 수용도가 차단되고 이 멜라토닌이라든가 이런 뭐 아세트콜린, 세로토닌 이런 뭐 하여튼 물질이 폭포수처럼 뭐 어디 쏟아져서 되는데 뭐 이 가바라는 게 억제 물질이 뭐 이게 하다가 뭐 걸로 탐사에 나오고 이런 경향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이제 종교적 초월 현상은 전 세계 종교하고 비슷하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명상과 능동적 명상. 수동적 명상으로 불교의 삼매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각, 잡념들을 제거해서 의식적으로 무념 상태를 만들죠. 능동적 명상으로는 수피즘의 원무, 수피들 그 회전무 있잖아요. 그걸 능동적 명상, 강렬한 춤을 추면서 자아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유 원장님도 한번 집에서 계속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다 보면 돌아버린다니까. 무아의 경지에 일어나는 거지. 초월 상태가 일어나는 뇌의 양상을 앤드류 뉴버그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도표가 지금 나온 게요. 이 논문에서 인용된 것으로 종교적 초월 상태의 뇌신경 메커니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뇌의 전전두엽에서 출발해 봅시다. 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우뇌의 전전두엽에서 나오는 신호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시상의 그물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처리하는 게 시상 그물핵에서 처리합니다. 아까 뇌간이라 했습니까? 그죠?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시상 그물핵에서 나온 신호를 제어하는 쪽은 두정렬이죠. 시상 그물핵에서 나온 신호를 제어하는 쪽은 두정렬. 이게 상후가 아니고 내가 잘못 썼네. 후상 두정렬이네. 경상도 말로 까꿀잼이라 하지. 거꾸로보다는 까꿀잼이라는 말이 훨씬 매력적이네. 두정렬에서 나온 신호는 해마에서 편도체, 편도체에서 다시 시상하부로 가죠. 시상하부에서도 억제 신호와 관계된 배내측 시상하부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고 시상하부에서도 억제 신호와 관계된 배내측 시상하부로 가고 계속해서 부교감 신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다고 되어 있죠, 그죠? 부교감 신경이 뭐고? 뭐 모르겠다만 내려간단다. 촛불 명상이나 화두선처럼 무언가에 강하게 집중한다고 칩시다. 집중하여 무념무상을 만들 때 잡념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적 의식이 좌뇌 전전두엽의 주위 영역에서 작동하죠. 그 흐름이 시상그물핵으로 내려와 신경전달 물질 가바에 의해 억제 신호를 두정엽으로 보냅니다.
그죠? 이렇게 보낸다. 마음에서 잡념을 제거하겠다고 계속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의식적 노력은 전전도입에서 계속 의식적 노력, 이 억제 신호에 의해서 정보가 점점 차단되죠. 그럼 이게 뭐하고 관계 있다는 거야? 신경 전달 물질은 가바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얘가 계속 작용을 해서 이걸 차단을 시킵니다. 그럼 가바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왜 해야 되나? 가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준이 마라톤 런너하이 하려면은 많이 뛰어야 런너하이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강한 신경 신호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점점 억제되어서 거의 사라지게 돼요. 수입로가 차단된다 이 말이죠. 이쯤 되면 시상하부에 내려가 있는 거죠. 시상하부. 이쯤 내려가 있는 얘기예요. 과흥분, 과억제라고 써놨는데 강력한 억제 신호는 과억제입니다. 강력한 억제 신호는 동시에 시상하부에서 강렬한 흥분을 일으킨다. 이게 우리가 뭘 누르면은 터질 듯이 눌러보니까 이렇게 풍선 누르면 나중에 터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일단 스위치는 자 우리가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 안에 물이 들어가. 근데 콱 눌리면 어떻게 돼? 이 물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한데 여기서 막 들어오는 정보는 어떻게 돼 있어? 막 부풀어 오를 거 아니야. 이게 과억제가 밑에 꽉 잡으니까 과억제가 돼서 여기는 막 엄청난 양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거야. 폭발 일부 직전이 되는 거지. 응?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강렬한 흥분을 일으킨다. 이게 과흥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흥분이라는 게 이제 폭발 일부 직전으로 가는 거예요. 흥분이든 억제든 하나의 자극이 계속 들어가면은 반대되는 분출이 일어난다. 분출이 일어난 우뇌 신경 활동의 흐름이 결국은 좌뇌 시스템과 곧장 연결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연결되나? 좌뇌에도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하부는 외측 시상하부와 연결되고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좌뇌 시스템 역시 아까 이 얘기네. 연결돼서 이렇게 똑같이 연결되고 좌뇌 시스템 역시 편도체, 해마, 두정력, 시상, 거물액 주위 영역인 전전두역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결국 연결되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뇌 시상 하부에서 여기죠, 그죠? 우뇌 시상 하부에서 좌뇌 시상 하부로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이 선을 자, 명상이 크게 달했어. 정보는 완전히 차단 안 되도록 꽉 눌러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야. 응? 자상도 사라지고 뭐 세계상도 사라지고 없는데 꽉 눌러놓으니까 어땠어요? 과억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폭발 일부 직전에 과흥분 상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강력한 신경 자극이 분출된다. 이렇게 분출되는 신경 활동의 물결이 좌뇌 시스템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편도체와 해마와 두정력 사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이 일어난다. 좌뇌 외측 시상 하부에서 교감 신경으로 가는 루트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루트도 있다. 뭐 말인지 모르지만 써놨네. 교감 신경에서 아세틸콜린 시스템이 있는 대뇌 기저핵을 거쳐서 이렇게 가서, 응? 이렇게 가서 아세틸콜린에는 대뇌 기저핵, 예? 기저핵을 거쳐서 시상하부의 공상핵으로 갑니다. 다시 일로 간다네요. 시상하부 공상핵이라고 되어 있죠. 공상핵에서 베타 엔도르핀이 나오고 플러스는 증가한다는 거죠. 베타 엔도르핀이 나온다. 다시 좌뇌 전전두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서 좌뇌 전전두역과 우뇌 전전두역 양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자극을 억제하는 잡념을 제거하는 회로가 계속 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계속 도는데 계속 억제를 하면서 도는 거야. 예? 응?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리연합 영역이라는데 정리연합 영역이 어디 있노? 앤드류 뉴버그에 따르면 우리 뇌 전체를 총괄하는 4가지 연합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주의 연합 영역, 정의 연합 영역, 시각 연합 영역, 언어 개념 연합 영역 이 4개가 있답니다. 주의 연합 영역은 전전두엽, 정의 연합 영역은 두정엽, 시각 연합 영역은 측두엽, 언어 개념 연합 영역은 상측두엽이 관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 연합 영역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앤드류 뉴버그는 정의 연합 영역이 어디라 했습니까? 두정엽이라 그랬잖아. 두정엽이 뭐야? 요 대가리 위에. 그게 그래가 옛날에 도 같은 사람은 머리가 어야 된다. 여기 이렇게 올라온다 이런 그래가 석가모니 머리를 보면은 좀 상추처럼 머리가 이렇게 혹이를 뭐 공자님도 그렇게 궁. 공부를 나는 공신데 왜 이게 안 올라와 있을까? 아니 정의연합 영역은 두정역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우뇌에서 일어난 초월 현상과 관계되는 영역이 주의연합 영역과 정의연합 영역입니다. 형님 방금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아니 정의란 게 정의인가? 그 어떤 개념의 정의? 아니면은 오리엔테이션이라는데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영역이라. 오리엔테이션은 방향이잖아. 미리 전에 아니 오리엔테이션 방향이잖아. 방향? 오리엔테이션 방향이라고. 방향 영역. 정의 연합 영역은 좌뇌 우뇌의 대칭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두정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좌뇌 정의 연합 영역, 왼쪽 두정역의 역할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자극, 즉 체감각 신호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곳이죠. 여기, 그죠? 처리하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여기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감각으로 형성된 몸을 3차원 공간 속에 위치시켜야 하는 거죠. 3차원 공간 좌표를 만드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뇌 정의연합 영역, 즉 오른쪽 두정역. 여기 얘기하는 거. 예. 그래서 이 우뇌는 공간 지각을 관장하는 거라 그랬죠. 이건 자아성이라고 했고, 극단적 명상 상태에 들어갈 때 오른쪽, 왼쪽 두정역으로 유입되는 신호의 흐름이 변화합니다. 우선 양쪽 두정역에서 신경 신호 수입로가 차단되면 더 이상 신경 입력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걸 얘기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른쪽 두정역은 공간 지각을 만들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계상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수입로를 차단하면은 여기서 차단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공간 지각이 사라집니다. 동시에 우리 왼쪽에서 올라가는 수입로가 차단되면 자아감이 사라집니다. 자아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감각을 중심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팔 안에 있는 것이, 팔의 거리 안에 있는 것이 내 몸이지 않습니까? 왼쪽 두정역에서 정보가 차단되어 어떤 것도 검출할 수 없으면 내 몸에서 올라가는 신경 자극이 없으면 내 몸의 존재감이 사라지죠. 그와 동시에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로 자극이 안 올라가니까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은 어떻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시간과 공간이 모두 사라지고 초월 명상 상태로 이끈 선각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에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앤드류 뉴버그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초월적 일체감이라고 그분은 표현을 했어요. 공간이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지고 천지가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뭔가 있어 보이는, 응?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뭘로 그립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가 있어. 동그라미로. 이게 입전수수 전에 15도에 보면은 동그라미 그림이 하나 나오죠. 우리 뇌에서 이러한 물질적인 신경 전달 체계, 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뇌 안에 이 부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뇌 조직에 관한 말들이 우리 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있고,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하고, 이게 폭발이 일어나. 이게 결국은 폭발이 일어나. 그죠?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그걸 법열이라 그래. 그때 아마 이 글루탐산인가 하는 이 폭발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소위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계속 걸어가면 벼랑이 있어. 그러면 죽어버리잖아. 계속 폭발이 일어나면 벼랑 끝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데, 이상의 뇌에서는 그 계속적인 폭발을 제어해주는 이 뭐 글루탐산인가 하는 물질이 나와서 적절한 선에서 제어를 해줘서 사람이 뭐 돌아버린다든지 이런 현상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명상이 그래 가능했고, 그래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